요즘 AI 하는데 이 AI 붐 뒤에 숨겨진 진짜 수혜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좀 의외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갑자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한국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 둘 딱 들어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잇는 고리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전기예요. AI를 돌리는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 있잖아요. 얘들은 잠을 안 자요. 24시간 내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먹어치웁니다. 전기 먹는 하마죠. 그럼 뭐 태양광이나 풍력 쓰면 되지 않냐고요? 문제는 해가 지면 바람이 멈추면 얘네도 같이 멈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솔직히 역부족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자력이 다시 무대 위로 불려 나오는 겁니다. 왜냐고요? 안정적이죠. 대규모로 공급 가능하죠? 심지어 탄소 배출도 없죠. 이런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원자력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원자력 르네상스의 서막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흐름이 어떻게 놀랍게도 한국의 한 전문 기업으로 딱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한신기계입니다. 1969년에 세워졌으니까 와, 반세기가 훌쩍 넘었네요. 이 긴 시간 동안 이 회사는 정말 한 우물만 팠어요. 바로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 이름만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공기를 꽉 압축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산업의 허파 같은 존재입니다. 공장 라인을 돌리는 것부터 아주 정밀한 제어 시스템까지 사실 이 압축기 없으면 현대산업은 그냥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신기계의 진짜 저력은 이런 평범한 압축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시장,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분야에 이 회사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얼마나 기준이 까다롭겠어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격한 안전 기준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건 안전하다고 검증된 부품을 굳이 다른 걸로 바꿀까요? 절대 안 바꾸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게 바로 한신기계가 쌓아올린 철옹성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경쟁사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강력한 해자를 가진 회사가 왜 그동안은 주목을 못 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최근에 이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세 가지의 엄청난 사건이 거의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체코에서 터진 원전 잭팟. 둘째, 미국 회사랑 얽혀있던 오랜 소송 문제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유럽에서 날아온 대박 소식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방아쇠는 바로 체코입니다. 한국이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요. 이게 사업 규모가 얼마냐면 무려 24조 원입니다. 24조!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말 그대로 잭팟이 터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바로 이 한신기계가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10년 넘게 이어질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수주가 사실상 예약석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단기 호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족쇄가 풀렸다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랑 기술 문제로 계속 소송을 벌여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외에 원전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꽉 막혀있던 전 세계 수출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된 셈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국내에서 왔습니다. 최근에 에너토크라는 다른 부품 회사가 작은 계약을 하나 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광부들이 카나리아를 데리고 탄광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작은 움직임이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에너토크 같은 작은 부품사부터 수주가 시작됐다는 건 그동안 멈춰 있었던 신한울 3, 4호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톱니바퀴가 다시 삐그덕하고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한신기계 같은 핵심 부품사 차례가 되는 거죠. 와,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냉정하게 현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현재 성적표 말이에요. 현실은 좀 냉혹합니다. 지금 당장 한신기계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쉽게 말해 적자 상태라는 거죠. 지난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일감이 쭉 끊기면서 생긴 그 어두운 공백기의 상처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투자자들이 딱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성적표를 봐야 할까?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거라는 그 장밋빛 계약서들을 믿어야 할까?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잠재력, 이 둘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인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갑자기 체코 정권이 바뀌어서 계약이 엎어질 수도 있고요. 철강 같은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수주는 계속 늦어지는데 적자만 계속 쌓여가는 상황.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합쳐놓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투자 아이디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투자에서는 비대칭적 베팅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믿져야 본전인데 잘 되면 대박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주가는 지금 실적 수준에서 더 떨어지긴 어렵지만 만약에 이 모든 잠재력이 현실이 된다? 그럼 상승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수 있다는 논리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신기계라는 회사가 지금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거의 끝에 와 있다는 거죠. 저 멀리서부터 아주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회사의 미래가 이렇게나 거대해 보일 때 지금 당장의 초라한 모습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현실에 머무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